음식에는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특히 향토 음식에는 그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녹아 있죠. 따라서 향토 음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 지역을 가장 흥미롭게 탐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칼럼니스트 박상영과 함께하는 부산 음식기행. 오늘은 부산의 근현대사가 오롯이 녹아 있는 어묵입니다. 원래 어묵이라는 것은 이제 생선살을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생선살을 갈아서 만들면서 연육이라고 하는데, 연육을 이제 굽거나 찌거나 튀긴 것들의 총칭인데, 그 조선시대 때는 뭐 궁중의 문헌들에 보면 이제 생선수편이라고 해가지고 생선살을 으깨고 조미를 해서 쪄낸 음식이죠. 그런데 부산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어묵의 중심지가 된 것은 우선 역사적으로 본다면 1876년에 개항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대거 이제 부산 지역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문화가 함께 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그들의 생활 중심지가 오늘날 부평동 시장. 이 부평동 시장은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부평동 시장은 이제 1910년대 가 되면서 지금의 부산시청에 해당하는 부산부가 세우고 관리하는 최초의 공설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260여 개 점포가 있었는데, 그 점포들 중에서 3개 점포가 이 가마보코를 판매하는 점포였던 거죠. 가마보코를 판매한다라는 것은 곧 그 가마보코를 만드는 공장이 어디인가에 있었다라는 의미고, 한 260여 개 점포들 가운데서 가마보코 가게가 3개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묵이 일본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일상적이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부산에 살던 조선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식재료였던 것이죠. 부산이 어묵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갈치 시장의 존재 때문입니다. 자갈치 시장이 이제 연근의 해산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수산시장이다 보니 여러 가지 생선이 섞인 잡고기들, 혹은 그리고 이제 조금 선도가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기에는 어묵만큼 좋은 방식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기름에 튀겨내기 때문에 어지간한 이렇게 좀 생선의 비린내도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제 예전에는 일제강점기 때는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도구라고 해봐야 이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리어카였던 거죠. 그러면 어묵 공장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바로 자갈치 시장에서 리어카로 끌고 가서 한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있어야죠. 자갈치 시장에서 한 30분, 도보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를테면 부평동 시장, 그리고 중구 영주동의 영주동 시장, 동구 초량동의 초량시장, 영도구 복례동의 복례시장, 이런 곳들이 초창기에 어묵 공장들이 밀집해 있던, 그래서 부산의 대부분의 어묵 회사들은 바로 이 지역에서 처음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산 어묵의 역사에서는 이제 이 자갈치 시장의 존재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산 어묵은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자갈치 시장이라는 이 풍부한 어떤 그 식재료의 보급, 그 다음에 숙련된 기술자들, 요 3가지 요소가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오늘날 가장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 된 것입니다. 부산 시내에 주소를 두고 공장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곳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곳이 바로 영도에 있는 삼진어묵. 그래서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부산시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어묵 가공소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삼진어묵이 이제 이 역사관에 매장을 열면서 첫 번째로 시도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도 베이커리처럼 이렇게 접시를 들고 깨끗하게 놓이는 어묵들을 하나씩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좀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묵을 구입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유명 제과 브랜드의 이 진열 방식, 그 다음에 동선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걸 도입하면서 어묵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묵도 이제 빵처럼 바로 사서 간식 먹듯이 이렇게 혹은 끼니 대용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어묵 제품들이 필요한데 그 제품의 어떤 하나의 브릿지 상품으로서 개발된 것이 어묵 고로케였던 거죠. 매장에 베이커리 개념을 도입하고 어묵을 이제 식재료가 아닌 간식으로서 끼니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준 그런 출발점이 바로 이곳 영도 삼진어묵 매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묵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말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오뎅이 있고 가마보코가 있고 그다음에 튀겨서 만들기 때문에 덴푸라. 그래서 또 기름에 튀겼다 아부라 아게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또 일부 지역에서는 깐또라고 발음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본에서 온 단어고 이제 이걸 한글로 혹은 한자로 순화를 해야 되겠다. 뭐를 할까? 이러면서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기떡? 말도 안 되는 표현인데 고기떡 이런 표현도 있었고 생선묵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생선은 고기 어자로 바꾸면서 어묵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묵이 지금은 이제 표준어이자 공식적인 명칭으로 굳어지게 된 거죠. 그다음 어묵과 오뎅의 차이는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일본에서 오뎅은 요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오뎅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한 가지가 어묵일 뿐이고 그래서 이 오뎅이라는 음식은 이 각각의 재료들이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탕이다 이런 개념이고 오뎅을 한국말로 순화하자면서 어묵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추억이 많이 있는 것은 이렇게 네모난 가마에 이렇게 꼬치에 꽂은 어묵들이 이렇게 들어있어 가지고 이걸 이제 먹고 국물도 퍼먹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그리고 겨울 되면 이제 반드시 이제 한 번씩 생각나는 그런 음식인데 이게 이제 오뎅으로 불리다 보니까 여기는 딱 보면 뭐밖에 없죠? 어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어묵탕이라고 아니고 혹은 꼬치 어묵이라고 이렇게 이제 순화를 한 거죠. 이렇게 순화를 한 것과 요리로서 오뎅을 어묵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일방적인 거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부산에 있는 오래된 오뎅집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면에 있는 마라톤이라는 음식점인데 이 마라톤은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못 살던 시절에 돼지 기름에 이렇게 해물을 계란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지져내면 그 냄새가 사방팔방으로 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녁만 되면 여기 몰려와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문제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조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먹고 나옵시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시로서는 이제 송기정 선생이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따면서 마라톤은 곧 빠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누군가가 밖에서 마라톤 합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빨리 먹고 나옵시다를 마라톤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너도 나도 이제 저녁 되면 이제 그 음식점 앞에서는 서로 마라톤 합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음식 이름 마라톤이 되고 해물 지짐의 이름도 마라톤이 되고 그 음식점 상호도 마라톤이 된 거죠. 일본 요리집에 일하던 한국인 조리사가 그 집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메뉴인 오뎅탕의 제조 비법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이전에 마라톤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저녁만 되면 그 집 앞이 이제 북새통을 이룰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인기를 끌어왔는데
여기는 그때 이제 60년대에 시작했던 그 오뎅의 모습을 지금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묵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소힘줄도 보이고 달걀도 보이고 새우도 보이고 두부, 곤약, 그 다음에 무, 유부주머니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음식을 어묵탕이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정 짓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국물을 흡수한 건더기를 먹는 것을 포인트로 삼는 데 반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 갖가지 재료의 맛이 녹아든 국물을 먹는 것을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뎅이 비록 일본 음식에서 비롯되긴 했지만 이 음식을 만들고 소비하는 과정은 온전히 한국적인 방식이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음식은 이제 엄연히 우리 한국 음식, 특히 부산 음식의 반열에 당당히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소주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안주라는 점. 제가 늘 음식에서 얘기하는 것은 많이 먹고 오래 먹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먹어본 사람이 우리 속담에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이게 이 지역민들이 부산 사람들은 워낙에 어묵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먹어오다 보니까 어묵을 다양한 방식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술안주라고 생각했던 오뎅을 부산 사람들은 이제 밥 반찬으로 먹죠. 그래서 아주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오뎅 백반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초량도에 가면 명성 횟집이라고 근데 이 집은 이름은 횟집인데 그 대표 메뉴는 오뎅 백반. 그래서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오뎅 한 그릇과 밥과 그리고 몇 가지 반찬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아마 이게 부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부산만의 백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부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7, 80년대를 거쳐온 한국인이라면 어묵이 가장 중요한 밥 반찬이었죠. 볶아 먹기도 하고 국도 끓여 먹고 그래서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정서적으로 공감할 만한 그런 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어묵을 가지고 좀 다양한 형태의 외식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기호에 맞고 그 감각을 좀 따라가면서 좀 혼자 마셔도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여럿이 마시더라도 조금 요즘 사람들은 사실 술 자체를 많이 먹진 않거든요. 근데 술을 먹는 분위기나 이 함께하는 분위기들은 즐기기 때문에 과음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술을 좀 폼나게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어묵바들이 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프리미엄 어묵바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시도들이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어묵바에 대한 시도는 많았었는데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잘 없습니다. 성공한 케이스가 잘 없는데 아무래도 또 이런 변화의 선두에는 또 어묵이니까 부산이 좀 선두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부산 광안리에 가면 만다꼬라는 프리미엄 어묵바가 있습니다. 이 만다꼬가 부산 사투리로 하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굳이 왜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만다꼬라는 재밌는 부산 사투리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프리미엄 어묵바를 지향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근사한 표주박 형태로 동으로 만든 어묵 가마에 다양한 어묵들을 이렇게 이제 증기로 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주문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판매하는 대부분의 어묵은 직접 다 그 가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생선살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주 신선하고 그 다음에 어육의 함량도 굉장히 높아서
어묵도 이렇게 이제 고급진 일품 요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을 할 수 있고, 부산에 오면 늘 언제나 이렇게 생선회, 돼지국밥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어묵도 이렇게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가볍게 술을 한잔 할 수 있고 요리로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부산에 오시면 뭐 다른 부산의 향토 음식들도 좋지만 이 어묵과 그리고 우리 쌀로 빚은 따뜻한 청주,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네.